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폭파 영상과 사진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도했습니다. 아침 신문에는 고화질의 폭파 사진 6장을 실었고 오후 보도에선 33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입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연락사무소는 파괴되고 폭발로 인한 거대한 검은 연기와 회색빛 연기, 그리고 황토빛 분진들이 사무소 자리를 뒤덮어버립니다. 파괴된 건물 잔해들이 한꺼번에 30m 넘게 치솟아 올라왔다 허무하게 가라앉습니다. 거대한 폭발 충격으로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외벽 창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유리창이 바닥을 향해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 내부 철골 구조물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북 관계가 거꾸로 가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지만 미리 배치된 북한 취재진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져나왔습니다. 사무소를 더 가까이 잡은 영상에서는 카메라마저 크게 흔들리고 노란색 계열의 건물 파편이 처참하게 날아오르는 순간도 포착됐습니다. 미리 현장에 준비돼 있던 북한 관계자들의 목소리 역시 함께 담겼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폭파 하루 만인 오늘 오후 3시 첫 보도로 남북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이라는 제목을 달고 연락사무소 파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남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폭파 영상을 공개하기 전 조선중앙TV는 처참한 순간과 대비하듯 파괴 직전 청명한 하늘 아래 온전히 서 있는 연락사무소의 마지막 외경도 공개했습니다. 이어 33초 분량의 폭파 장면을 그대로 전한 북은 군사적 조치가 계속될 거라는 경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영상 공개에 앞서 북한은 노동신문에 연락사무소 폭파 순간을 담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인 연락사무소가 거대한 폭발 분진으로 뒤덮이는 충격적인 모습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대내외에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아침 철면 피한 감원 이설을 듣자니 역겹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원색적이다 보니 청와대가 오늘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면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입니다.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공개된 김여정 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 비방 담화.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소집한 뒤 유례 없이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 담화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했다며 몰상식한 행위라고 응수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북한이 우리의 특사 파견 제안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비이성적인 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북측의 일련의 언행이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인 고강도 성명의 마무리는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는 엄중한 충고로 끝맺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강경해진 대북 대응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4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가 사흘 만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발생이 없었던 대전에서 오늘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만 벌써 13명째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는 60대 여성, 그리고 이 여성과 접촉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60대 여성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뿐 아니라 대전과 충남 곳곳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여성이 지난 12일 만나 식사를 한 충남 홍성의 60대 여성이 조금 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6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감염자 외에도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60대 목사 부부와 교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계속 예배를 받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비록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최근 대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돼 우려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값이 낮을수록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데 확진자 13명의 검사값은 놀랄 정도로 낮다는 겁니다. 초기 강도가 아주 셀 때 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염이 짧은 시간에 많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대전시는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다단계 판매업체 2곳, 방문 판매업체 707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대전의 초등학교 1곳과 세종의 고등학교 1곳은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충남 계룡에서도 60대 부부가 확진됐는데 이들 역시 대전의 다단계 모임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베이징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베이징을 오가는 교통편을 취소시키는 등 준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도 일제히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도 베이징으로 내리는 비행기도 무더기로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취소 비행편만 전체의 70% 이상, 1,200여 대에 달합니다. 철도당국은 베이징 출도착 열차편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표를 환불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베이징으로 들어오지도 베이징을 떠나지도 말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진단검사를 통해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만 베이징을 나갈 수 있는 데다 다른 지역에 도착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아예 다시 베이징으로 되돌려보내는 지역도 있어서 실제로는 준봉쇄 조치에 가깝습니다. 要隔离，我们老家也有点远。那么隔离几天呢？回家的时候？得半个月吧，14天。所以你退票啊？对对。 베이징과 중국 내 다른 지역을 잇는 장거리 버스 노선도 상당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신파디 농수산물 시장발 확진자가 베이징 밖 4개 지역으로 퍼진 가운데 상주 인구 3천만의 수도 베이징을 고립시켜 코로나 전국 재확산을 막겠다는 강력 조치입니다. 베이징 확진자는 하루 사이 또 31명 증가해 140명에 육박했습니다. 신파디 시장 감염이 지난달만 시작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 시장 봉쇄 시점까지 보름간 확산이 얼마나 이루어졌을지가 관건입니다. 疫情扩散风险大，控制难度较大，不排除发病人数未来还会维持并持续一定时间。 시 당국은 방역 등급을 한 단계 올리고 심야의 긴급 통보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등교 중단이라는 전격적 조치를 내렸습니다. 베이징시 모든 아파트 단지에 봉쇄 관리 지침이 내려졌고 지하에 있는 음식점들 상당수도 운영이 중지됐습니다. 학생들이 강제 방학에 들어가고 다시 상당수 직장이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시내 차량 통행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다 막혔다. 베이징행 택배 발송이 전면 중단됐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혹시나의 봉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품을 미리 챙겨놔야 한다는 불안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반년 만에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절반을 투기 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대책을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집값이 2억 원 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 없는 이른바 전세 낀 매물이 일반 매물보다 더 비싸게 팔립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전세 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왜 안 나오니까. 인천뿐 아니라 안산, 군포 등 수도권이면서 비규제 지역인 곳은 올 들어 10% 가까이 올랐고 최근엔 지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12.16 대책의 풍선 효과인데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청주와 대전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9억 이하 주택대출은 집값의 50%, 9억 초과는 30%로 제한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인천 연수와 수원 전역, 대전 일부 등인데 15억 넘는 집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 9억 원 이하도 4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토해내야 하고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반드시 6개월 안에 들어가 실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개발 계획으로 들썩이는 잠실과 강남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했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재건축도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고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의심스러운 거래는 바로 확인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